시장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반도체 지금이 기회인가?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마무리되면서 좀 정리하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분기 18조 원 이상 발생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좋은 실적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번에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가 뭔가 기업들의 문제가 있거나 산업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점론에 대한 좀 부담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차익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업에서의 피크를 찍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실적이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피크를 많이 찍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HBM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HBM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부터 HBM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서의 좀 기대감들도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또 좋지 않은 뉴스가 좀 있었죠. 뭐 대만의 지진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쪽에서의 가동이 조금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은 더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적에 대한 또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주가의 되돌림이 절반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도 좀 매력적인 상황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이 반도체 주들 그동안 또 많이 상승했던 부분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적이나 추가적인 여러 뭐 재료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블랙 먼데이 때 반도체주에 대한 개인의 매수도 엄청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좀 개인이 가끔씩은 또 외국인 기관을 압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미국계 수급들은 요번에 굉장히 좀 많은 차익들을 내보낸 상황이고 그 자리를 이제 영국계라든지 뭐 아시아계 쪽에서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이 좀 메워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줄이 좀 눌리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수급은 다 나가는데 그 자리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부터 최근까지 개인이 4조 2천억 정도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대부분 많이 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워낙 좋은데 좀 단기적인 낙폭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지수단도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못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더욱더 반도체들이 이제 장사를 잘하는 구간들로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따라서 이제 14일까지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2조 7,700억 그리고 하이닉스가 4,700억 한미반도체가 400억이니까 그 개인 4조 물량 중에서 3조 한 1,200 정도를 다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실적이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뭐 TSMC 실적 좋았고 또 캐펙스 투자 있었던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약간 일부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게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그 간극을 충분히 다른 걸로 메울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좀 투심이 일부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이상부터는 약간의 그런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뭐 사실 단기적인 대응일 뿐이지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금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기조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난 그 8월 2일과 8월 5일에 전기전자 업종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그 이틀 사이에 뭐 2조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에 매수세가 현재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판 규모보다는 사실 뭐 다 채우지는 못하는 정도의 매수이긴 하지만, 또 지난 전 거래일에 외국인 기관의 그 반도체 소부장까지로 해서 이런 또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온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쇼크에는 개인 쪽에서 좀 대거 들어왔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우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이클의 정점보다 주가의 정점이 더 빨리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끝나기 한 1분기에서 2분기 전부터는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오는 사례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9개에서 10개 분기 정도에서의 사이클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사실 뭐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4분기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사이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1년 이상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점론들, 그리고 HBM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도 내년 이제 2분기 이후부터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만약에라도 좀 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좀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단기 낙폭에 나왔을 때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사이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건 또 4분기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 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AI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보면 작년 이제 초부터 됐으니까 얼추 이제 한 7, 8분기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근데 그건 엔비디아가 실적이 난 거지 우리나라가 실적이 크게 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실적 반영들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기타 기업들은 4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인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인 부분에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 빅사이클은 충분히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엔비디아 눈치를 또 안 볼 수 없는 게 우리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예. 사실 이제 요번에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좀 살펴보면 HBM 쪽에서 공급단이 조금 더 수요보다 높은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TSMC로 주문이 들어간 물량과 또 엔비디아에 또 주문이 들어간 물량들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들어간 물량은 지금 한 49만 대 정도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GPU가. 근데 TSMC가 이제 웨이퍼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웨이퍼로 나올 수 있는 주문에서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아야 한 59만 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웨이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율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전체 규모에서 이제 웨이퍼 부분에서 25개를 더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에 들어가는 게 8개씩 들어가니까 그걸 나누면 59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TSMC가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59만 대인데,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나온 지금 이제 수주 흐름들을 보면 49만 대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과거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굉장히 우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충분히 그러한 흐름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뭐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좀 비슷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수요가 아니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의 성장이 멈추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의 수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1등부터 5등까지 되는 기업들이 대거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GPU는 더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요가 추가적으로 계속 붙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딱 특정 시점에서의 생산과 이제 이 수요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뭔가 공급적인 부분들이 더 수요를 무조건 압도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이렇게 이제 후발로 조금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왜 요번 실적이 미스가 났지만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면 충분히 수요단에서의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캐파가 확장이 되면은 당연히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괴리율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되고, 거기에서 점유율을 퍼센테이지만 유지를 해본다면은 피자의 파이가 커지니까 점유율이 똑같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고점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공급적인 부분이 무조건 수요를 압도한다라는 것도 아직은 좀 이른 선택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엑시트 라인을 잡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가치를 많이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좀 중심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부터 반도체주의 흐름이 정말 좋아지면서 슈퍼사이클까지도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때는 초과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초과 공급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빅테크의 어떤 투자 사이클 지속된다,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네. 보겠다라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매력적인 반도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일 상승 이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거의 3분의 2, 5분의 한 4 정도가 다 만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가가 찍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좀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고 AI에 대한 이런 투시 마카가 되기 직전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절반 정도도 다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모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들이 움직여야 뭐 PSK 홀딩스, 한일반도체, 뭐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포트를 형성하실 때 이런 대형주가 20%, 나머지 5%를 소형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레거시 부분을 자꾸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레거시 D램과 실질적으로 뭐 낸드에서의 좀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3분기 이후에서의 이런 전망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HBM에 대한 고점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매출은 레거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모멘텀 가져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가져가는 포션이 없냐? 그것도 아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의 프리미엄이 일부 이탈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지위 자체가 사실 1등 기업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연속성을 가질 확률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홀딩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상방룸은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재 가격도 접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물량을 태우기가 좀 쉽지 않겠죠. 왜냐면 블랙먼데이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은 포션을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부터 접근해서 뭐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의 룸은 남아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성장 사이클로 한 차례 들썩였었던 반도체가 이제 레거시 쪽에 좋아지는 실적, 또 업황의 개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아직 그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반등 움직임까지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